나는 거의 샐러드만 먹어서 문제 없어요. 그리고 샐러드만 먹으면 포만감이 약해서 감자 좀 더 넣었어요. 그렇지, 채소는 많이 먹어도 괜찮다더라. 그래도 샐러드에 옥수수랑 당근은 꼭 넣어. 색깔도 예쁘고 몸에도 좋잖아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제 진료실로 들어오신 분들을 하루에도 여러 명 봅니다. 샐러드에 들어간 재료 하나하나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속으로 답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스럽게 식단을 구성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그 샐러드 안에 숨어 있는 당뇨의 함정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채소는 몸에 좋다는 믿음은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에 반기를 든다는 건 누군가에겐 낯설고 불편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36년째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박진섭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환자 10명 중 8분 당뇨를 갖고 계시고 그중 절반은 65세가 넘은 고령 환자분들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본인의 식단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고기 줄이고 채소만 먹어요.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샐러드는 2그릇씩 먹어요. 당근, 옥수수, 감자 몸에 좋은 것만 먹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칭찬을 드리면서도 곧바로 식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용히 젓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식단 안에 당뇨 환자에게는 결코 반가울 수 없는 위험한 채소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채소가 왜 위험할까? 채소는 무조건 건강하다고 배워왔는데 맞습니다. 채소는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당뇨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당지수 GI가 높은 채소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더욱이 이런 채소들을 익혀서 먹거나 당이 높은 소스와 함께 먹을 경우 그 혈당 상승 속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GI 수치가 90이 넘습니다. 백미보다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자는 채소니까 괜찮다며 안심하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근은요? 당근도 생으로 먹을 때보다 익혀 먹을 때 GI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분 함량 자체가 높아 한두 조각이 아니라 샐러드에 듬뿍 넣어 먹으면 혈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옥수수는 어떨까요? 단맛이 강하고 전분이 풍부합니다. 채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사실 곡물에 가까운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오해 아래 드시는 식재료들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좋은 채소로 알려진 그 채소들이 당뇨 환자에겐 오히려 혈당 폭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일반인에게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지만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때로는 독이 됩니다. 즉, 몸에 좋다는 채소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몸 상태, 특히 혈당 조절 여부에 따라 그 채소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채소들이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과잉 섭취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샐러드나 반찬 형태로 무제한 섭취되며 당지수 상승에 대한 경계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이유를 모르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왜지? 나는 분명 식사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재라는 시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재 수많은 고령 당뇨 환자분들이 이 오해 속에서 식단을 구성하고 계십니다. 현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역시 그 위험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올바른 정보만 안다면 누구나 식단을 조절할 수 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최신 치료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식탁 위에 놓인 채소 한 조각부터 바꾸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며 직접 확인한 수천 명의 고령 환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뇨의 최악인 채소 4가지를 공개하려 합니다. 그중 몇몇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당뇨 환자라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당뇨와 함께 살아가는 법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찐 옥수수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옥수수를 좋아하십니다. 어릴 적 기억이 담긴 간식이기도 하고 치아만 괜찮다면 살짝 쪄낸 옥수수 하나의 식사도 대체하시곤 하지요. 단맛이 강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일보다야 낫겠지라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 실제로는 GI 수치가 무려 85에 달합니다. 참고로 GI가 70만 넘어도 고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분류되는데 85는 당지수가 높은 가공음료나 설탕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옥수수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열을 가하면서 섬유질보다는 전분 비중이 높아지고 이 전분은 소화되면서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특히 찰옥수수보다는 단옥수수, 즉 알이 굵고 말랑한 옥수수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저는 실제로 옥수수를 하루에 2~3번씩 간식으로 챙겨 드시던 74세 김하자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아침 공복 혈당이 120 초반대에서 잘 유지되던 분이셨는데 여름철 옥수수를 삶아놓고 계속 드시기 시작하신 이후 공복 혈당이 140, 150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유를 몰라 하셨고 저는 식단 일기를 보면서 옥수수 간식의 빈도를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어르신께서는 삶은 옥수수를 한 번에 드시는 양을 반으로 줄이고 식후 간식보다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소량 활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조절하자 다시 혈당은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런 차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적으로 큰 혈당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옥수수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옥수수의 단맛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경계심이 낮고 채소니까 괜찮겠지라는 인식이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채소도 익히고 섭취하는 방식에 따라 혈당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삶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대표적인 포만감을 주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도 밥 대신 감자를 선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GI 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하지만 감자를 찌거나 삶는 순간 이 수치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건 사실상 백설탕이나 흰 빵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당뇨 환자가 삶은 감자를 아무런 조절 없이 밥과 함께 드신다면 식후 혈당은 거의 2배 가까이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9세 윤정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식사를 소식하셨고 밥 대신 감자를 곁들인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식후 2시간 혈당이 매번 180을 넘기고 있었고 저는 감자 섭취 빈도와 양을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저녁마다 중간 크기 삶은 감자 2알을 밥 반 공기와 함께 드셨던 겁니다. 이 조합이 혈당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감자의 당지수는 조리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익히면 익힐수록 섬유질이 파괴되고 전분이 빠르게 당으로 변합니다. 게다가 감자에는 당을 흡수하는 속도를 조절해 줄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크가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윤 어르신께서는 이후 감자 섭취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 삶기보다는 채 썰어 팬에 가볍게 구워 드시는 쪽으로 바꾸셨습니다.
같은 감자라도 조리 방법 하나로 혈당 반응은 확연히 달라졌고 식후 혈당은 150 이하로 다시 안정됐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겉보기엔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실은 당뇨 환자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함정, 바로 당근 주스입니다. 당근은 사실 생으로 드실 때는 혈당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단하고 섬유질이 많아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속도도 느리고 GI 수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주스로 갈아 마시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당근에 있던 섬유질은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남는 건 당뿐입니다. 즙 상태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혈당은 급격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 당근 주스의 GI 수치는 85 이상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단맛이 강한 과일 주스와 거의 다르지 않은 수준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8세 정미화 어르신은 매일 아침마다 직접 당근과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하신 습관이었고 어르신은 당근은 몸에 좋은 채소니까 매일 먹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 혈당은 떨어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40대를 맴돌았고 식후 2시간 혈당은 200을 넘는 날도 있었지요. 그래서 식사 전 주스 섭취 여부를 여쭤봤고 하루 한 컵씩 꼬박꼬박 마시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즙 형태로 마신 당근은 단단한 생당근과 전혀 다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사과까지 함께 넣었기 때문에 혈당 자극은 2배가 되었던 겁니다. 정 어르신께는 당근은 꼭 익히지 말고 생으로 얇게 썰어 드시되 섬유질이 함께 있는 상태로 조금씩 나눠 드시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스는 가급적 피하되 주스로 마셔야 할 경우에는 당근 양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케일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를 함께 넣도록 말씀드렸지요. 그 결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아침 혈당이 120 아래로 떨어졌고 식후 혈당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께서 채소라고 다 주스로 마셔도 되는 게 아니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식품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해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혈당에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착한 이미지를 가진 채소일수록 주스로 만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근 주스처럼 익숙한 음식 속에 숨겨진 함정을 미리 아시는 것만으로도 당뇨 관리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보기엔 무척 귀엽고 무해해 보이는 채소 완두콩입니다. 완두콩은 그 작고 동글동글한 모습 덕에 밥에 넣어 드시는 분들도 많고 통조림으로 구입해 샐러드에 넣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당뇨 식단에서도 단백질과 섬유질이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 완두콩은 예상보다 높은 당분과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조림 완두콩은 시럽에 절여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당 반응이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유광자 어르신도 늘 완두콩은 좋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샐러드에 매번 반 컵 정도 넣어 드셨습니다. 그러나 공복 혈당이 들쑥날쑥했고 식후 혈당은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식단을 자세히 보면서 그 원인을 짚어보던 중 바로 그 통조림, 완두콩이 혈당을 올리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후 어르신께는 통조림이 아닌 생 완두콩을 삶아서 드시되 하루 한 숟갈 이내로 섭취하고 단독 섭취보다 다른 채소와 섞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간을 하지 않은 삶은 완두콩을 소분해서 냉동 보관 후 필요할 때마다 해동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그날부터 식단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주 뒤 어르신은 혈당이 확실히 안정되었다며 웃는 얼굴로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완두콩 하나 바꿨을 뿐인데 혈당도 바뀌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두콩이든 감자든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찐 옥수수, 삶은 감자, 당근 주스, 완두콩, 이 네 가지는 당뇨 환자에게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혈당을 자극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첫 번째로 옥수수는 채소가 아닌 고당지수 식품으로 하루 한 번 손바닥 반만큼 이내의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삶은 감자는 혈당 폭탄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조리법을 바꾸고 섬유질이나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근은 생으로는 괜찮지만 주스로 마시는 순간 당분만 남아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완두콩은 귀엽게 생겼지만 전분과 당이 많고 특히 통조림 제품은 시럽이 들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 그리고 무엇과 함께 먹느냐, 이 세 가지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식단의 방향만 조금만 바꾸셔도 혈당은 점점 안정되고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저희 노년의 기적 채널은 여러분의 식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쉽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 정보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혈당과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